안녕하세요, 이태경입니다. 오늘 얘기할 거는 11월 11일에 1100불 가까이 올랐다가 살짝 떨어지고 있죠. 그리고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아마 오를 걸로 보입니다. 게리 블랙은 일론 머스크가 주식을 팔았지만 CEO가 주식을 팔았는 것은 당연하고, 일론이 주식을 팔았더라도 일론은 추가로 5.7밀리언이 되는 주식을 다시 또 얻게 된다고 합니다. 다음 주에 EV 크레딧,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의 EV 크레딧에 대한 법안이 통과되느냐 안 되느냐가 있죠.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민주당 상원 의원에 의해서 태클이 걸렸어요. 그래서 노동자가 없는 EV 회사에 대해서 이렇게 $4,500를 빼는 것은 부당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그 부분은 당연히 테슬라에게는 굉장히 유리한 조건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주가가 훨씬 더 반등을 할 거라고 보고요.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6개월에 있어서 테슬라 주가를 보시면 지금 이렇게 변동이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그린 주가도 보면 이 상태에서 살짝 내려갔다가 이제 오르는 일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번에 떨어지는 것은요, 일론 머스크의 스탁을 파는 것은 사실은 당연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굳이 떨어질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회사의 뭐 재무 구조가 악화된다거나 회사 내부에 무슨 뭐 대량 리콜이 생겼다거나 악재가 생겼다거나 이러한 것이 내부 요인이 아닌 것인데, 이것이 떨어지게 만들고 이것이 패닉으로 연결되는, 패닉셀로 연결되는 것은 애초에 말씀드렸지만 공매도 세력들의 어떤 농간에 놀아나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게 안 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지금 단타 투자자들, 배팅 갬블링 하는 이런 사람들이 점점 없어져야 됩니다. 애플이나 구글이나 이런 회사들처럼, 그냥 마이크로소프트나 이런 회사들처럼 튼튼해지면, 그러면 이렇게 흔들릴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쭉 앞으로의 주식 오르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걸 보시고 제가 설명하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좋은 것들만 생기겠구나 이렇게 얘기하면, 이거는 확증 편향이라고 하죠. 그냥 자기가 돈을 투자를 했고 그렇기 때문에 오르기만을 원하는 그런 심리에서부터 계속 확증되게 자기가 믿고 싶은 것만 믿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 주식은 그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예상하는 것은요, 이 중간에 분명히 작은 이슈들이 또 있을 거예요. 가령 뭐 10월 중순에 있었던 헝다 사태 있죠. 헝다 사태 같은 경우에 이 부분에 있어서 10월 중순에 잠깐 멈칫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서 다들 기억하실 거예요. 뭐 헝다 그룹이 뭐 파산 위험이 있고 뭐 그렇다고 해서 뭐 떨어진다 어쩌니 하면서 난리가 났죠. 그런 것처럼 이렇게 큰 폭락이 있지는 않지만 여러 가지 작은 폭락들이 있지만, 그런 것들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무시하시면 되고요. 다음 주에 있을 엄청난 양의 바이든 행정부의 EV 크레딧이 법안이 통과가 되죠. 그랬을 때에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노조가 없는 회사에도 똑같이 지급한다라는 판결이 나오면 테슬라에게 굉장히 호재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11월에 이제 EPS와 PT에 대한 그 인크리즈가 될 거예요. 그러면 다시 살짝 소폭 오르겠죠. 그리고 오스틴 공장 소식이 11월에서 12월에 아마 오픈이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조금 더 큰 폭으로 상승을 할 것이고, 그리고 베를린 공장이 12월에서 내년 2월 사이에 오픈될 가능성이 있죠. 원래는 12월쯤에 오픈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많이 뭐 환경단체나 이런 쪽 때문에 연기가 되는 것 같아서요. 그래서 조금 더 시간을 늦췄습니다. 그리고 2022년 1쿼터에 그 인베스트먼트 그레이드가 업그레이드가 상향될 겁니다. 테슬라에. 그러면 다시 굉장히 대폭 상승이 다시 아주 빨간색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스타링크와 연계한 슈퍼차저 무료 와이파이 제공을 한다고 했는데 아마 내년에 2022년 상반기 쪽에 될 것 같고요. 그리고 FSD 미국 내 배포 시작 22년 1월입니다. 이때 굉장히 한 번 더 다시 올라갈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저기 한번 떨어지는 게 있죠. 이게 내년에 이 2분기쯤에 가서 미국 이자율 금리 상승에 대한 뉴스가 다시 한번 더 때리고요. 그러면 3월부터 아마 흔들릴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게 되는 것이 조금 길게 보면 5월까지도 볼 수 있을 건데요. 이렇게 되고요. 그 전에 뭐 다시
1월이나 2월에 다시 뭐 코로나 변이라든지 새로운 바이러스의 변종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어떻게 다시 흔들릴 걸로 보이지만, 어쨌거나 뭐 공매도 세력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 뉴스를 굉장히 크게 부풀려서 흔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중요한 건,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하락 베팅 요인으로 안 넣었습니다. 안 넣는 이유가, 대규모의 역병이나 뭐 그 유행병들이나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코로나를 이미 버텨서 버텨내고 이겼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다 마스크를 많이 쓰고 이렇게 되는 그 이미 이제 그런 내성이 조금 생겼어요. 그래서 웬만한 걸로는 그게 그렇게 흔들리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그때에 내년에 상반기 초반에 아마 뭐 변종 바이러스나 이렇게 크게 뭐 떠든다고 해서 크게 떨어질 거는 아니라고 보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미국 이자율 금리 상승에 대한 얘기를 왜 여기다가 하락에다 넣었냐 하면, 미국의 그 모든 그 주식의 시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에 아주 큰 요인이 뭐냐면 이자율이죠. 그래서 이자율이 올라가면 당연히 주식을 팔아서 돈을 갚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자율이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통화량, 이자율과 통화량, 뭐 채권, 환율 이런 것들이 있는데, 미국 내에 당장에 이 환율이나 이런 부분은 미국 증시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 같고요. 사실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채권이 영향을 미치는데, 제가 우려했던 것은 내년에, 그러니까 보통 10월에 이 중장기 채권의 그 채권 가격이 뒤집혀서, 그렇게 되면 이제 보통 6개월에서 1년 후에 대공황 위험이 많이 온다라는 그런 뉴스들이 나오기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더 또 계속적으로 그 물가 상승률과 함께 고민을 해봐야 되는 부분인데, 좋게만은 바라볼 수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또 굳이 너무 미리 나쁘게만 생각을 해서 주식을 팔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너무 민감하실 필요는 지금 이제 원자재 가격 중에 이 가스나 그리고 기름의 그 가격이 지금 올랐죠. 보통 원자재 중에 가스나 기름의 가격이 오르면 주가는 하락을 하기 마련인데요.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친환경 기업이다 보니까 오히려 반대로 원자재 중에 이 원유나 가스 가격이 오르면 테슬라 주가는 반대로 오를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생각을 하시면 아마 조금 더 많이 오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고요. 그리고 경기 변동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경기가 회복이 되고 화랑이 될수록 주가는 상승하죠. 그래서 지금 코로나 팬데믹이 끝났기 때문에 주가가 계속 상승을 하고 있는데, 분명히 이제 아까 전에 얘기했는 이자율이나 뭐 물가나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계속 브레이크를 걸려고 하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중간중간에 떨어지는 요소로 작용을 할 것 같습니다. 미국 이자율 금리 상승 이후에 이제 아주 큰 폭의 큰 폭의 상승이 있을 걸로 예상되는 게, 이 게임 체인저가 되는 4680 배터리를 이제 테슬라에 집어넣어서 대량 생산을 하기 시작한다는 거. 그러면 지금에 있는 지금까지의 자동차는 거의 그냥 구유물이 되는 겁니다. 4680 배터리에 관계된 2022년 하반기쯤에 나오는 뉴스들에게 조금 관심을 가져야 되고요. 그리고 빠르면 올해 2월에 다시 세미에 대해서 그 펩시에 제공하는 트럭 있죠. 거기에 4680이 들어간다면 아마 그 시기가 조금 더 많이 당겨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FSD 미국 내 배포가 2022년 1월이고요. 그리고 아마 2022년 하반기에 전 세계로 배포가 시작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023년에는 저가의 소형 자동차가 아마 그 개발이 되거나, 그리고 양산이 조금씩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2024년이나 2023년쯤에 빨라도 2023년, 그리고 뭐 늦어도 2025년쯤에는 테슬라 휴머노이드 로봇이 판매가 시작될 것이고요. 그리고 나중에 먼 미래에는 이제 세미 트럭과 테슬라 로봇과 스타링크 조합으로
차를 뭐 물류 세미 트럭이 뭐 한 10대씩 이렇게 연계해서 컨보이 벨트를 이뤄서 그렇게 해서 이제 달리는 그런 상태를 만들고 거기에 뭐 로봇 가딩 돼서 스타링크와 조합을 시켜서 그래서 로봇을 컨트롤하면서 그렇게 해서 북미와 남미 대륙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도 언젠가는 이루어지지 않을까 한번 예상을 해봅니다. 네,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지만 주식은 장기적으로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만 되더라도 벌써 내년에 2,000불 가까이 넘어갈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래서 1,800불이나 뭐 1,600불 이렇게 보시는 것들은 최소한의 어떤 작은 부분이고 2022년에 이제 테슬라 FSD가 일단 대량 배포된다는 것은 테슬라 보험 확대도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수익들도 굉장히 많이 나올 걸로 예상을 하고 그래서 거의 2,000불을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길게 보시고 쉽게 흔들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처럼 떨어지는 날이 있으면 굉장히 이 줍줍할 찬스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계속 추가로 돈을 모아서 집어넣으면 되고요. 그리고 내년에 5월 이후에 미국 이자율 금리 상승이라는 이슈 이후에 한번 제 예상에는 그때가 적기일 것 같은데 주식 분할의 소식도 아마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6, 7, 8월 중에 주식 분할이라는 소식이 빅딜이 다시 있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굳이 3월에 떨어지는 시점에 해서 싸게 이제 저가가 됐을 때 투자하는 이러한 단타 투자자들이나 또는 돈을 빌려서 그렇게 해서 뭐 투자를 하는 투자자들 세력들이 또 일반 투자자들 있죠. 그런 사람들이 많다면 가격이 떨어질수록 그런 사람들이 더 많이 달려들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주식 분할을 했다가 금리 상승이라는 카드가 나왔을 때 그 얘기가 나오면 그 사람들은 굉장히 흔들리기 때문에 주식을 빨리 팔고 이제 은행에 갚으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면 오히려 더 주식이 더 엉망이 되기 때문에 아마 제 생각은 테슬라가 주식 분할을 한다면 이자율과 금리 상승 이슈로 떨어진 이후에 사람들이 떨어져 나가고 그 이후에 조금 탄탄한 상태에서 주식 분할을 해서 보다 안정된 상태의 그래프를 상승 그래프를 안정된 우상향 그래프를 만들기를 원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6, 7, 8월 내년 5월이 지나고 금리 이슈가 끝난 6, 7, 8월 중에 주식 분할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라고 상상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네, 그렇게 해서 오늘의 중장기적인 테슬라 뉴스에 대한 주식 변화를 한번 생각을 해봤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